안녕하세요. 포천고등학교 2학년 4반 그리고 2반 학생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어,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들의 원격 수업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달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따 카페에 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113쪽에서 118쪽에 있는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는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카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면요.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는 글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찾을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찾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늘 했던 것처럼요.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이렇게 네모로 테두리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내용인지 대충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요. 이거를 다 할 때까지 잠시만 유튜브 영상은 일시 정지를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것을 훑어보고 테두리를 치는 것까지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시 영상을 재생한 사람들은 이 훑어보기와 테두리 긋기 이걸 통해서 이 대충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줌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다른 이제 달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잠시만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기가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내용을,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읽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글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일상과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전문 사진 작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작가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잘 찍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제 예를 들면은 카메라를 위치 선정하는 기술, 빛을 조절하는 기술, 그리고 노출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 물론 카메라의 성능도 중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마추어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서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해석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일체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글에서 표현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이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까? 어떤 사진을 찍으면 이 일상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데요. 일상에서 보물을 찾자. 그럼 일상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 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진이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이다. 두 번째는요, 풍경 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왜 사람들은 제일 쉽게 사람 사진을 찍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작가는 이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사진을 통해서 공감대, 예를 들어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슬퍼지는 것 같은 공감대.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머신 같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이 사람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밖에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옛날 사진을 찍어두면 시간이 박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 사진 보면요. 기분이 되게 묘하죠. 시간을 우린 되돌릴 순 없지만 사진을 보면은 순간만큼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사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사진을 여러분들은 많이 찍어라. 근데 사람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 사진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풍경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바다라든지 아니면 해외라든지 멋진 자연 풍경을 봤을 때 우리 당연히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어때요?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보다 사진이 훨씬 못하죠. 일반적으로는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장대한 광경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와, 사진을 보면 너무 초라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풍경 사진은요. 실제가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왜? 우리는 왜 사진을 찍는가? 왜 풍경 사진을 찍는가?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진이 실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작가의 해석과 의도와 감정을 갖고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7쪽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이라는 것은요, 실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담아내는 것이 사진의 예술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감정과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진이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카메라의 구도, 각도, 노출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진을 예술이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작가의 해석과 의도와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찍어야지 이것이 사진을 보는 독자에게도 전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진과 풍경 사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라.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늘 매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늘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 일상을 충실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보물을 찾아야 한다. 이 보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찾아야 된다? 사진으로 이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진을 많이 찍자. 지금 당장 나가서 사진을 찍자. 좋은 카메라가 없더라도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남겨두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일상을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찍자. 어떤 사진? 사람 사진과 풍경 사진을 가급적이면 찍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13쪽에서 118쪽까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과제 1번과 과제 2번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각각 월드프레스 포토는 9월 16일까지였고요. 그리고 뮤비일기는 제 기억으로는 9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못한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좀 혼동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월드프레스 포토에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빼먹은 게 있어요. 사진을 9월 16일까지 사진의 해석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요.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댓글 다는 이야기를 얘기를 안 해줘서 이거는 9월 17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반에 앞번호 사람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건데요. 댓글을 다는 이유는 크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댓글을 좀 심도 있는 댓글을 달아주면요.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했지만은 1.5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달 때는요. 가능하다면은 유의미한, 그래, 좀 잘 썼어. 훌륭해. 네 의견에 공감해.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자기의 생각도 좀 덧붙여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 수라든지 그런 제약은 두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9월 17일까지인데, 선생님, 근데 제 반의 앞번호 친구가 9월 16일까지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반에 원하는 학생의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첫 번째 이야기니까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달기 9월 17일까지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뮤비 읽기인데요. 이게 좀 약간의 혼동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요. 뮤비 읽기라는 이 게시물이 있는데요.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게시글에다가 올리는 것을 의도했거든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여기 28개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게시글을 저처럼 2학년 몇 반에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옆에 뮤지션과 타이틀 제목을 적어서 게시글을 올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거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소개하는 과제인데요. 우리가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사진을 한 장 안 찍어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예술 분야의 글읽기라는 여기 배너에 들어가면요, 내가 찍은 사진이라는 저희 예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속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사진 한 장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 사진을 본문에서는 찍으라고 했지만, 개인 사생활이 많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인물 사진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일상이라든지 감정, 이유 등을 적어서 공백 포함 350글자 이상 적어주시길 바랐고요. 이 과제는 게시글이 아니라 댓글로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식물을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작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 아내가 직장에 나갔지요. 그런데 육아라는 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노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고 뭐 그래 감동적인 순간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의 일상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래 돌리고 빨래 널고 건조기에서 꺼내고 밥하고 애들 밥 먹여서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집 청소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둘째랑 계속 하루 종일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둘째랑 붙어 있다 보니까요. 딱 하루에 2, 3분 정도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첫째 유치원에 보내놓고 이제 하원시키는 유치원에서 첫째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다 보니까 유치원 벽에 이 화강암 벽돌 사이에 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얘가 싹을 틔워서 이미 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필이면 저기에 씨가 떨어져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좀 경이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 저게 사는 거구나. 누군가에게는 저게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한번 들어서 딱히 뭔가 교훈을 얻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사진을 찍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미 찍어놨던 사진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감정을 담아서 사진을 지금 나가서 바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진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떤 풍경 자체나 기교라기보다는 마음이라고,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그럴듯한 멋있는 해석을 담아주면 좋은 사진이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운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요, 9월 23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까지 댓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요, 사진입니다. 역시 사진인데요. 이거는 국어 과제 2번은요, 국어 도우미들과 반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그 뒷사람들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혹시 다 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꺼도 상관없습니다. 국어 도우미들과 반장은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뮤직비디오 과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뮤직비디오 뒤에 화면이 나오게요. 셀카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어 도우미하고 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 도우미 두 사람과 반장은요. 여기 셀카가 나오게, 여기 뒤에 뮤직비디오 화면이 나오게 셀카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마스크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뭐 얼굴이 다 나오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셀카에서 본인과 그 뒤에 있는 뮤직비디오 화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확인할 때가 9월 16일이니까 가능하다면 9월 17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6일, 아마 9월 16일이 되겠죠. 2학년 2반과 4반의 독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유튜브 댓글은 아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의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